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은 저희가 또 특집으로 구성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뉴욕 앤 서울이죠. 양쪽의 시장의 특징을 확인하고요. 인사이트를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 US닥의 장우석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뉴욕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다우가 1.05%, S&P 500 1.7%, 나스닥이 무려 2.5% 올라오는 정말 행복한 한 주가 됐었고요. 더불어서 주간 최고 업종은 기술이 3.26%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필수 소비재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0.5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중반을 하면서 네. 결국 2분기 실적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2분기 네, 실적에 끝났습니다. 대한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워낙 실적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그림만 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전체 S&P 500에 대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나가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현재 11.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요, 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해서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 코스피를 한번 잠깐 가져왔는데 현재 9%. 네. 그런데 삼성전자를 빼면 6%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더불어서 S&P 500에 대한 EPS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PS 역시 주당 영업이익 EPS, 보통 EPS 역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EPS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S&P 500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주면서 EPS는 무려 79%의 기업들이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매출은 73%.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개면 한 7개 정도는 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최근의 집계 똑같은 집계를 보면 S&P 500 기준으로 이익에 부합하는 비율이 한 76% 정도 되는데 거의 오늘 80%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거의 뭐 사상 최대 수준으로 맞췄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저희의 핵심 코너죠. 뉴욕 앤 서울 크로스 체크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 종목 내지는 세 섹터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워낙 저희 코너를 통해서 애플과 더불어서 가장 자주 설명드렸던 기업입니다. 아마존을 얘기하겠고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편의점이죠. GS 리테일 설명드리겠습니다. AMD,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역시 칩 메이커인데요. 올해 들어서 S&P 500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주식입니다. AMD. 그리고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베스트바이는 저희 방송에서 한 두 번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롯데하이마트, 한국판 롯데하이마트인데요. 같이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마존입니다. 예,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이 거의 그건 1조 달러, 시총 1조 달러에 거의 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종가가 아마 2,002달러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월 12일 날 아마존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주가 상승을 보였냐면 그때 당시 1,254달러였는데 1254달러. 예, 올 초에. 네. 근데 이미 지금 2,000달러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주가의 상승폭이고요. 그다음에 2009년 이후에 저희가 최장 기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저희 그 아마존의 월봉 차트인데요. 정말 월봉? 놀라움을 이것도 금치 월봉입니까? 못한, 예, 이것도 월봉인데 네. 놀라움을 금치 못한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제가 2009년에 저점이었던 68달러였는데요. 2009년 3월 9일 날 네. 종가가 68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2,002달러로 계산하면 24배 정도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물론 이제 뭐 굉장히 버티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네. 끝까지 버텼다 그러면 24배의 수익이 올라온 건데 아마 그 아마존이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제가 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전자상거래 북미 쪽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점유율을 보게 되면 현재 41%고요. 2019년, 20년, 21년까지 해서 50%까지 올라간다는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거의 쉽게 얘기하면 전자상거래는 거의 아마존이 독식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심지어 그 올해 5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의 유료 가입비를 올렸습니다. 올렸죠. 그런데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고객분들이 예,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먹거리인 AWS도 같이 좀 보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일단 매출을 키우고 그다음에 AWS에서 영업이익의 50% 쉽게 해서 지금 현재 이 AWS는 매출의 12%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네.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파는 전자상거래 쪽을 넓히고 수익은 AWS에서 올리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네.
목표 주가를 2,500달러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상당히 높은 폭입니다. 모건 스탠리가요? 예, 모건 스탠리가 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리고 또 쉽게 해서 또 어떤 분인지만 모르지만 저 참 처음 보는 분인데요. 마틴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네. 이거는 약과다. 이건 네. 약과고요. 아마존은 2020년이 되면 현재 주가의 2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배요? 예, 2배. 네. 사실 좀 너무 높은 폭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이유가 들었습니다. 일단 북미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분기 동안 글로벌 매출이 현재 네. 25%씩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된다는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AWS가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2,500달러가 아니고 4,000달러까지 봐야 된다라는 일각의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네. 향후는 이거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오늘 좀 약한 모습 보이시는데요. 이게 지금 2,000달러 아닙니까? 오늘 2,002달러죠.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이 있다시피 네. 딱 2002달러에 오늘 끝났는데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마틴이요? 네. 이곳에서 2배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2020년에. 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딱 1년 전 오늘이요. 지금이요. 1년 전에요. 작년이면 작년 이맘때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1,000달러였습니다. 1,000달러. 그러면 이게 1,000달러가 네, 맞을 확률이 있네요. 확률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2009년부터 보여주셨는데 이게 상장한 이후에는 작년 기준으로 1,100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딱 지금 이제 2,100 올라갔는데 네. 이게 지금 워낙 분모가 작으니까요. 그 많이 퍼센트가 커질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 2,000달러에서 4,000달러 가는 거가 작년에 1,000달러에서 2배 갈지 이거 아무도 몰랐다시피 네, 맞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정말 대단한 회사다. 네. 한 생각, 저도 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딱 작년 오늘 딱 1,000달러 아니었는데 1,000달러 그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제가 항상 아마존 하면 국내 뭐 신세계도 얘기하고 현대백화점도 얘기하고 이마트도 소개했는데요. 요즘은 그나마 그 중에서 우리나라 유통업 중에서 조금 살아있는 것이 아마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GS 리테일을 모처럼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데요. 아시아피 소매 유통업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건 GS25죠. GS25 하고 있고요. 슈퍼마켓, GS 슈퍼마켓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파르나스 호텔이죠. 그러니까 삼성동에 있는 인터콘 파르나스 호텔 지분을 취득했고요. 그래서 관광 호텔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편의점 기준을 보면 2018 1분기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12,000여 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CU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편의점을 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해서 이마트도 하고 이마트 24인가요? 그런 데도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세븐일레븐은 롯데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만큼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이 회사에서 GS에서는 GS 마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전부 다 롯데마트로 넘어갔으니까 마트 그런 대형 편의점 대형 점포는 안 하고 좀 소규모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GS 리테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건 이제 왓슨 코리아가 있는데요. 지분 50%를 추가하면서 이제 완전 합병이 끝났다라고 일단 합병 과정을 완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편의점이 75% 그러니까 4분의 3은 편의점에서 매출이 나오고요. 슈퍼마켓, 그러니까 GS 슈퍼마켓 동남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1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호텔에서 지분 취득이 한 3% 정도 되는 것이 GS 리테일이 구성되겠고요. 참고적으로 2분기에 매출액은 연결 기준으로 5%, 5.3%, 영업이익은 4.9% 정도 내왔는데요. 실제로 GS 리테일은 2분기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는데 다만 편의점의 성장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 물론 최근에 그나마 다른 유통주보다는 괜찮은데요. 주가에 대한 확신은 약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들으실 테고 일부에서 이제 24시간을 안 하는 점포들이 꽤 요즘 나오고 있는 거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 2019년 매출 성장세의 둔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보겠고요. 요즘 많이 또 사회적 이슈가 편의점 숫자가 워낙 많아진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옆집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특정 건물에 가면 특히 이제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그런 쪽에 가면 건물에도 똑같은 건물에 붙어서 따닥따닥 있는 정도 편의점 시설은 워낙 많으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출점에 대한 이제 거의 출점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는 추가적인 성장성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분석이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47,000원에서요. 이게 부합됐음에도 불구하고 42,000원으로 한 15% 내렸는데 그런 것이 당장 실적이 아니라 성장성이 약간 의문점이 닿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15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은 오늘 현재 45,9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우는 얘보다 조금 더 박하게 주고 있다는 정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제 관점에서 보면 GS 리테일 그리고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BGF 리테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트레이딩 매수 전략 정도, 트레이딩 매매 전략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 제 의견 참고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를 누리고 올해 최고의 종목으로 뜨고 있는 AMD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네. AMD도 지난 4월 달에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이 가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달러 11센트에 제가 네, 맞습니다. 보였거든요. 근데 네. 이미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CPU, GPU 설계하고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인텔의 강력한 경쟁사죠. 근데 이 주식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악명이 높은 주식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과거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2006년에 42달러로 갔던 주가가 2015년에 무려 1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1달러요? 다시 또 25달러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네.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상당히 우려를 섞여서 아주 고생했던 종목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도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갈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올 초에 AMD, 엔비디아,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 왼쪽에 보시는 그 파란색 막대가 매수 의견인데 맨 왼쪽에 AMD거든요. AMD의 파란 막대를 보시게 되면 매수 의견이 전체에서 한 30%밖에 안 됩니다. 예. 네. 나머지 엔비디아나 인텔을 보시죠. 인텔에 대한 엄청난 매수 의견을 했지만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주가 이렇게 재미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GPU 라이젠 라데온의 매출 호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4%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용 CPU 에픽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실 7년 만에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만 아마 145%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를 누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올라온 부분에는 아까 차트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에 공매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매당 손절해 갔고요. 현재 보시는 공매도가 한 15%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급하게 손절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데 일조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럼 향후에 네. AMD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들어보면 경쟁사 인텔에서 지금 차세대 칩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AMD가 상당히 더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CPU 점유율도 올해 초에는 6대4, 인텔이 6, AMD가 4였는데 지금은 거의 5대5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17년 서버 시장의 점유율이 1%였습니다, AMD가. 근데 네. 내년에는 15에서 20%까지 늘리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좀 확장하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잔블라 증권사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목표 주가를 30달러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정 주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마지막 차트에 좀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이익도 적자에 석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30달러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역시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서버 시장, 결국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결국 AMD도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결국 같은 묶음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반도체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됐건 메모리건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 나올 때마다 결국 얘기 나오는 것이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인데 오늘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에 대한 현재에 대한 수급, 반도체 가격에 대한 논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작년 봄부터 거의 지금 15개월째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이 특정 반도체, 특정 기업으로만 보면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 전체 그림에서의 위창 그리고 위치 그리고 그에 대한 역할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국내 전체 상장사예요. 3분기와 4분기의 이익 전망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불행하게도요. 3분기와 4분기의 이익 전망의 추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주까지 어떻게 흐름을 보이냐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3분기에 대한민국의 이익이 36조 6천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4분기에 40조, 4분기에 조금 회복하는 거지만 문제는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3분기도 하향 조정, 4분기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멈칫하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조업 중에서요. 여러분들 아직 수많은 제조업 중에서 이익 전망이 그나마 유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는 눈을 씻고 봐도 반도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에 보여드린 반도체의 순이익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밑에 나오는 게 3분기, 4분기 같이 같은 흐름이 되겠는데 3분기가 2018년 7월 기점으로 상승한 이후에 전망치가 상승한 이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고요. 4분기는 오히려 좀 약간 하락해서 3분기보다 비슷하거나 3분기보다 조금 아래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그나마 이런 그래프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하향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분기, 4분기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제조업이 아닌 것 중에서는 은행이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통신, 그리고 건설 정도가 조금 올라가는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재미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SK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4%와 62%가 증가하면서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역시 디램 가격의 강세가 이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 좋아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SSD 사업의 일정 부분에 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 영업이익과 매출액 각각 매출과 영업이익이 40%와 거의 57%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 AMD 앞선 얘기하는 수많은 아마존 똑같습니다. 결국 서버용 시장의 증가세가 계속된다. 아니다. 그 싸움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서버 시장이 계속 늘어난다. 디램 시장이 그런 관련된 디램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사람은 좋다는 것이고요. 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여기 빨간색 좀 진하게 나오는 선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서버용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용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글로벌 클라우드 통신 서비스 업체향 서버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바로 여러분 보시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서버 시장이 계속 커진다. 클라우드 시장이. 아닌 사람은 이제 뭔 소리냐. 이제 다 왔다. 이제 더 이상 커지기 힘들다. 라는 그 싸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리딩증권, BNK 투자증권 등이 목표 주가를 7월 20일인가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다만 글로벌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은 지금 보여드리는데 약간 하향했습니다. 약간 하향돼서 약간 좀 정체되는 수준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도 별로 없고 내린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정체돼 있지만 최고점 대비 한 2달 전보다 조금 내려와 있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머징 마켓에서 SK하이닉스의 위치는 삼성전자가 3번째로 많고 SK하이닉스가 12번째로 많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도 좋아지고 가격도 좋고 컨센서스도 좋아지고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 SK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지만 그중에 하나라도 약간 불편하고 이머징 마켓 돈이 빠지거나 반도체에 약간 부정적인 얘기 두 가지가 다 안 좋으면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 하나 정도 해소되고 하나 정도 되면 그나마 시장은 버티는데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다. 결론은 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사서 갖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주식은 거의 작년에 한번 듣고 저희 방송에는 안 한 것 같은데 베스트바이 해주신다면서요? 네, 베스트바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트바이 뭐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베스트바이에서 물건을 보고 네. 물건을 구매는 아마존에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주가가 네. 최저 1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네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프라이스 매치 개런티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물건을 구매하면 혹시 베스트 바이에서 구매했다고 치면 이거보다 더 싼 데가 있으면 네. 그걸로 물건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스트 바이가 살아남은 이유는 저는 굉장히 싼 전략을 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물건 값을 내리기 위해서 베스트 바이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거든요. 네. 관용 비행기도 팔고요. 돈 되는 거 다 갖다 팔 정도로 상당히 가격을 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한번 좀 예를 들어보죠. 그 퀵스쿼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퀵스쿼드?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하이마트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전자제품을 설명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오. 근데 이게 네. 이미 15년 전부터 유지가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존을 이긴 이유가 이 제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지금 약 한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집에 온다는 자체가 네.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개인 이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최저가 할인 보장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올라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PER이 16배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배당금을 최근에 32% 증가시키면서 2.4%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점, 기관들이 현재 85.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오, 때문에 네. 향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여행하신 건지. 그렇지만 안 가보신 분들도 여러분들 다 보셨다라고 제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언제 보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하면 엄청 줄 서서 확 들어갈 때 그 곳 있죠. 대부분이 베스트바이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전자제품 뭐 테레비 사갖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바로 베스트바이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보신 저희 방송 뭐 CNN에서 보이는 거 전부 다 베스트바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당연히 롯데 하이마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1987년 6월에 설립한 이에 지금 현재 거의 전국에 460여 개가 넘는 점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롯데 하이마트가 되겠는데요. 매출 구성은 당연히 전자제품 전문점의 판매가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겠지만 100%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롯데 하이마트가 상당히 요즘 다시 부상하는 것은 결국 하나죠. 결국은 프리미엄급의 어떤 냉장고, 프리미엄급의 세탁기, 프리미엄급 TV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베스트바이랑 비슷하지만 가격을 잘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 그대로 사는 사람이 또 없거든요. 보면 거기 세일즈맨이 다니면서 딱 바로 보여줍니다. 온라인에서 최저가 보여주고 바로 이거 해드리겠습니까? 딱 그러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TV나 냉장고를 자주는 안 사지만 제가 2년 전에 냉장고 살 때도 보면 이거 거의 모르는 곳에서 온라인 살 게 아니라 자기네가 스스로 온라인 최저가를 보여줍니다. 네이버 그래갖고 그거에 가격을 맞춰주거든요.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의 효과가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그룹이 요새 상당히 안 좋은데요. 롯데그룹에서 그나마 지금 실적이 버티고 있는 것이 롯데 하이마트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품목별로 매출 보더라도 프리미엄 가전과 그리고 고마진 상품의 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DB금융은 최근에 목표 주가를 89,000원에서 95,000원까지 올리게 되겠는데요. 평균은 92,000원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롯데 하이마트는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딩 매수, 충분히 매매는 가능하다. 다만 실적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소비 심리의 위축, 그리고 소비 심리의 회복 이 정도에 가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또 거둘 수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네.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딱 두 가지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5일 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9월 7일 날 미국의 8월 고용 지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용 지표가 벌써 예. 한 달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9월 7일. 저희가 9월 다음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금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US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